친절한 이웃. 자기만의 방. 저자 버지니아 울프. 1928년 버지니아 울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내 여자 대학인 거튼과 뉴햄에서의 강연을 위해 여성과 소설을 주제로 글을 썼는데, 이 강연문을 편집 증보한 책이 바로 자기만의 방이다. 1928년이란 해는 울프가 이미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등대로라든지 델로웨이 부인 등의 소설을 출간한 후였고, 올란도가 출판된 해다. 이 저술이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에게 인용되는 빈도는 울프의 다른 모든 저술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만큼 이 저술은 영미문학 페미니즘의 고전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물론적 페미니즘이나 여성적 글쓰기, 성적 정체성의 형성, 인격적 이상으로서의 양성성 등 오늘날 페미니즘에서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개념들이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속에서 싹트고 있다. 울프는 여자이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가정교사들의 교육을 받거나 문예 비평가이자 사상가인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의 장서를 접하면서 지적 성장을 했다. 자유자재로 펼쳐나가는 울프의 논의를 보면 그녀가 자신의 교육적 핸디캡을 오히려 자유로운 창의력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을 펼쳐나가는 정도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것이 오히려 신선한 직관과 민감한 감수성으로 세상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제1장. 울프는 대학으로부터 여성과 소설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여성이나 소설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고 그 두 항목을 연결시키는 전통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여성이 소설을 쓰려면 자기 자신의 돈과 방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강연을 대신한다.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이란 울프가 강연에 오기까지 이틀간 걸어온 방황과 모색의 족적을 기술하는 것인데, 그녀는 소설가답게 메리라는 허구적 화자가 옥스브리지라는 가상의 대학 도시를 방문한다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강연에 대한 생각에 골몰하며 잔디 위를 걷던 화자는 대학의 수위로부터 대학의 연구원과 학생들만 잔디 위를 걸을 권리가 있고 나머지는 길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를 받는다. 그녀는 물론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던 생각의 실마리를 잃어버린다. 강연을 위한 생각의 실마리를 잡기도 전에 여성에게 금지된 구역들이 여성의 사고와 발전을 방해하는 현실을 체험적으로 그린 예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지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자신이 방문하고 있는 옥스브리지의 특정 칼리지에 속했던 여러 문인들의 업적과 그 칼리지에 대한 그들의 회상, 또한 그 칼리지에 보관되고 있는 그들의 원고 등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도서관의 문을 연다. 그때 또다시 점잖은 한 신사가 여성이 이 도서관에 들어오려면 대학 연구원을 동반하거나 소개장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저지한다. 점심 식사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던 화자는 칼리지의 교회에서 울려나오는 장엄한 오르간 소리에 관심을 갖지만 곧 그곳에 들어가는 일도 저지당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그냥 건물들의 외형적 아름다움만을 관람하기로 한다. 예배 시간이 되었는지 모자와 가운 차림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칼리지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건축의 아름다움은 충분히 보는 이의 시각에 충족감을 준다. 화자는 이 아름답고 장엄한 건물들이 한때는 목초지였던 땅에 세워지는 과정 중에 흘러들어왔을 수많은 후원용 재화를 상상한다. 칼리지의 점심시간에 화자가 접하게 되는 현업치와 자고새로 시작하여 적포도주, 백포도주를 동반하고 설탕 범벅이 된 디저트로 끝나는 맛나고 풍요로운 점심 식사는 다시 한번
이 칼리지의 재정적 풍요를 증명해준다. 이러한 식사를 마친 후라면 안정된 이성적 사고와 인생에 대한 관대하고 낙천적인 인식이 능히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러나 창밖에서 화자가 우연히 보게 되는 꼬리 잘린 고양이의 모습은 무언가 우주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 듯한 모습으로 포만감을 주는 식사의 경험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고 무엇인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느낌을 암시한다. 그 결핍과 다름은 제1차 세계대전 전의 감상적이고 기대와 희망에 가득 찬 그리고 낭만적 빛을 잃지 않는 남녀 관계와 1차 대전이 드러낸 인간의 어리석고 추한 모습을 목격한 후에 환상과 감상을 잃어버린 건조한 남녀 관계의 차이를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점심 식사 후 여성들의 칼리지인 퍼넴 칼리지를 찾은 화자는 그 차이가 결국은 남성들의 풍요로운 칼리지와 여성들의 빈곤한 칼리지의 차이임을 인식하게 된다. 퍼넴 칼리지에서 만나게 된 초라한 여성학자의 늙은 모습, 바닥이 비칠 정도로 멀건 그레이비 수프와 소고기와 감자와 야채, 그리고 포도주 대신 물이 나오는 싸구려 저녁 식사는 화자에게 여성의 상대적 빈곤을 보여주었다. 저녁 후에 친지인 여성학자 메리 세튼과 이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설파하던 화자는 퍼넴 칼리지의 기원에 대한 메리 세튼의 설명을 듣게 된다. 1860년경에 사회의 조롱과 회의 속에서 끈질긴 설득과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여성들은 3만 파운드의 돈을 모금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것이 퍼넴 칼리지의 기금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니 저녁 식사 때 포도주와 자고새 그리고 쟁반을 머리 위에 들고 나르는 하인들을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성들은 왜 돈을 벌 수가 없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정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고 자녀들을 제대로 길러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돈을 번다고 해도 1880년대까지 여성들은 재산권이 없었으므로 그 돈은 남편의 소유가 되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처분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돈을 번다는 것이 여성에게는 무의미한 활동이었다. 하루 동안의 상념을 정리하며 화자는 늦은 시간에 숙소로 돌아온다. 인적이 끊어진 숙소 앞에서 그녀는 문 밖에 쫓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생각하고 그러나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더 비참할 것이라고 여성의 위치를 상징하는 두 상태의 우열을 가려본다. 남성의 풍요와 안전함, 그리고 여성의 빈곤과 불안정성, 그리고 작가의 형성에서 풍요로운 전통이 가지는 힘, 또한 전통의 결여가 가지는 힘에 대한 생각들로 그녀는 하루의 일과를 결산한다. 제2장 런던으로 돌아온 화자는 여성과 소설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 대형 박물관 도서관으로 향한다. 도서관에서 화자가 발견한 것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쓴 책은 너무나 많아서 그녀가 가진 시간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다 섭렵할 수 없는 반면 여성이 남성에 대하여 쓴 책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식으로 자료 연구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화자가 추적하고 있는 한 가지 질문, 왜 여성은 가난한가에 대한 의문은 중세시대 여성의 상황이라든가 피지섬의 여성 풍습이라든가 하는 수십 갈래의 주제 앞에서 그녀의 손길에 잡히지 않고 흩어져 버린다. 또한 남성은 여성에 대해 무수한 언급을 해왔지만 그들의 의견은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포오프는 여성들이 특징이 없다고 말한 반면 라브리에르는 여성들은 극단적이어서 남성보다 낫거나 못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오전 내내 자료를 찾은 후에 이런 엇갈린 의견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결론, 예를 들면 여성은 남성보다 채무가 적다는 식의 글을 써가지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화자는 결론 대신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분노한 모습으로 여성의 지적, 도덕적, 육체적 열등성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는 흉한 모습의 남자 교수였다. 남성들이 여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써온 모든 글이 진리의 백광색 속에서 쓰인 것이 아니고 감정과 분노의 붉은 광채 속에서 쓰였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이미지를 창조한 것이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서 신문을 펼쳐든 화자는 지구를 모르는 외계인이 와서 신문의 제목만 보아도 영국이 얼마나 가부장적인 사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모든 것을 운영하고 권력을 지니고 운동선수 노릇을 하고 재판을 하는 사람은 모두 남성임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화자가 그려놓은 이미지 속의 남자는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남성들은 남성의 약점을 사실에 가깝게 지적하는 여성에 대하여 지독한 페미니스트라고 부르짖는다. 그것은 남성들이 항상 자기 자신들의 부풀려진 이미지를 여성들의 눈 속에서 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이렇게 과장된 거울 역할을 해주지 않았다면 세계는 아직도 야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남성에 대한 이런 위험한 생각들을 쫓고 있을 때 점심값을 지불할 때가 되었다. 화자는 몇 장의 종이를 주면 사회가 자신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주는 신기한 제도에 잠시 생각이 미친다. 그녀가 돈의 힘을 갖게 된 것은 봄베이에서 바람을 쐬던 친척 아주머니가 말에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이었다. 그 유산 상속 통지를 받은 것은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날과 같은 날이었는데 화자는 두 가지 권리 중에 재산이 그녀에게는 더 소중했다고 말한다. 이제 그녀는 당시 여성에게 허락되었던 허드렛 일, 예를 들어 당나귀 쇼나 결혼식을 취재한다든지 조화를 만든다든지 유치원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생계를 위해서 남성에게 평생 종처럼 아첨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정복욕과 소유욕에 시달리는 남성들에게 동정심까지 지니게 되었고 남성들에 대한 공포나 씁쓸함이 사라졌으며 사물을 그 자체로 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자신의 거처가 있는 거리로 돌아온 화자는 탄부와 유모와 식료품 가게 주인이 일에 열중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앞으로의 세계에서 여성이 보호해야 할 성이라는 관념이 없어지면 여성 탄부나 군인, 선원, 기관사 등도 등장하고 그런 일에 가지는 긴장감과 위험 부담 때문에 여성의 수명도 남성의 수명만큼 짧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여성의 삶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고를 급진적으로 확대시켜 가고 있는 부분이다.